오늘 BA랑 개인 해볼 거고요. 생성 모델이고, 저번에 오토엔코더 했었으니까, 그거부터 해갖고, 브리프하게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논문 구현하는데 도움 줄 정도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 그래서, 딥러닝은 피처 러닝이고, 매니폴드 러닝이고,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다.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죠. 오토엔코더 할 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예시인데, 기본적으로 왜 딥러닝이 피처 러닝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리고 CNN이 블랙박스 모델이지만 왜 잘 워킹하는지 보여주는 딱 그 연구 결과인데요. 보면은 CNN 앞단부터 뒷단, 맨 막단까지 그 웨인 매트릭스들을 다 시각화한 건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로우 레벨에서는, 맨 앞단에서는 피처,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엣지 디텍션 같은 걸 하는 거고, 얘네들은 좀 더 추상적인 걸 디텍팅 하기 시작했고, 얘들은 막 색감이 화려하죠. 그래서 여기는 엄청 추상적인 것들을 디텍팅하는, 그래서 CNN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화한 사진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말 끊고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왜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부르냐,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뭐 M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D 디멘셔널 매니폴드가 이제 있다. 원래 매니폴드는 이제 로컬리 유클리디언인 어떤 스페이스를 매니폴드라 부르는데, 여기서는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함의하고 있진 않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매니폴드를 잘 배운다는 걸 하는 이유 자체가, 기존의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뭐 3차원이라고 치면, 원래 하이 디멘션이 3차원이었다고 치면 하이 디멘션 3차원짜리에서 유클리디언으로 봤을 때, 어, 사람이 봤을 때 의미적인, 그러니까 시멘틱한 수준의 결과물이 안 나올 때, 매니폴드에서는 그게 나올 수 있거든요. 유클리디언 디스텐스로. 그 예시는 이제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매니폴드 잘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거 얘기했었죠. 이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데이터라는 게 이제 차원의 저주라는 것 때문에,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는 차원이 많아질수록 밀도가 되게 희박해져서, 그 오토엔코드 할 때도 말을 했지만, 그 예시를 보면은 뭐 3차원에서 유니폼하게 뭐 24 바이 24 바이 3 이거 곱해진 벡터들을 다 샘플링 한다고 쳤을 때, 절대 사진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냥 막 노이즈 같은 그림만 나오지. 그래서 일종의 3차원의 우리가 원하는 사진들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외진 곳에 혼자 이렇게 클러스터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그곳을 찾아야 되고, 그곳을 찾아서 거기서 매니폴드 잘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매니폴드 배우는 거 아까 말했듯이 요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왼쪽 사진이 인터폴레이션 인 하이 디멘션. 그래서 하이 디멘션에서 그냥 유클리디언 거리 개념으로, 매트릭으로, 유클리디언 매트릭으로 그냥 인터폴레이션 한 거거든요. 요 점과 요 점을. 그때 요 점이 나오겠죠. 유클리디언 디스텐스면. 근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하이 디멘션, 진짜 얘가 이루고 있던 일종의 매니폴드, 로컬리 매니폴드들을 이루는 요 유의 모양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봤을 때 시멘틱하게 어긋나는 거죠. 그림이. 그런데 인터폴레이션 인 매니폴드 해갖고 얘를 쫙 펴서 생각해보면, 얘처럼 이 중간 지점이 여길 테니까 얘는 의미적으로도 중간 지점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니폴드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굳이 제너러티브 모델이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나 뭐 어떤 태스크든지, 우리는 결국에 얘를 잘 표현하는 피처들을 잘 배우면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하는 게 이제 피처를 잘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예시인데, 실제로 인탱글드 돼 있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우리가 클래시파이 태스크를 잘 풀었다면은 원래 이렇게 로우 디멘션에서 디스인탱글드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인트로고요. 그래서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들어가는데, 뭐 제너러티브 모델 종류가 엄청 많죠.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2017년 이후 것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사실 이것도 옛날에 봤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레이셔널 오토인코더랑 제너러티브 애드버사리얼 네트워크 두 개 할 거고, 레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레이턴트 모델이고요. 레이턴트 모델이란 건 후에 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잠깐, 레이턴트 모델이고요. 레이턴트 모델이 뭔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얘네 둘이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탁서머니 오브 딥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이한국 벨로 그 머신러닝 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생성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뭘 주는 것에 대한 지, 그러니까 implicit density, 그러니까 암시되어 있는 디스트리뷰션이면 디렉트한 방법이 있고 뭐 마코브 체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디렉트한 방법이 괜인 거고 explicit density 그 중에 approximate 하는 것은 이제 variational autoencod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너러티브 모델이 뭐냐?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는 거 만약에 남자가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면 얘는 남자다 얘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 해주는 게 how to classify 얘가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고 얘는 로스 펑션이 뭐죠? 크로스 엔트로피? 그치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확률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지? 왜 이렇게 키보드 소리가 들리지? 확률적으로 나타내면 P of Y given X 세라 이렇게 나오지 세라 그럼 제너러티브 모델은 뭐냐면 디스트리뷰션 오브 트레이닝 데이터 P of X예요 그냥.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우리는 뭘 구하냐면 항상 클래시파이 할 때는 Y가 아니 X랑 파라미터가 기분됐을 때 Y 레이블을 구하는 거니까 Y 기분 X 뭐 세타 이런 건데 제너러티브 모델은 그냥 데이터 자체를 다시 구하는 거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다시 구하는 거니까 P of X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예시를 들은데 이것보다 좀 더 쉬운 게 이런 예시. 이거 다 직접 만든 거거든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로. 그래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데이터셋이 뭐 항상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아니겠지만 그냥 가우시안이라고 치면은 평균적으로 이런 2가 이제 나온다고 쳐요. 이 데이터셋에서는. 그때 x-2 시그마 좀 망가져 있는 2죠. 그리고 x 플러스 3 시그마 쟤도 평균보다 훨씬 멀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 데이터 셋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시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거죠. 가장 데이터 확률 probability가 높은 X3가 이렇게 금발 백인 여성이라고 할 때 얘네가 이제 보통 요 X3 지점을 뽑으면 이런 사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되게 그 probability가 낮은 그러니까 거의 실제 사진에서 없을 법한 사진들 X4를 찍어버리면은 이렇게 되게 사진이 뭔가 망가져 있는 사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잘 복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복구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우리의 모델이 P 데이터 X를 잘 근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일반적으로 클래시파이 할 때 이렇게 로스 펑션 쓰죠. 요것만. 아니, 잘못 말했다. 요것만.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P 모델 X를 배우는 것. 이게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또는 이제, 실제로 이런 거 누가 물어볼 때, 조인트라고 말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원래 P 그냥 오브 X 정도라고 얘기하면 다 수긍하는데 좀 깐깐한 분들은 P 오브 X, Y 그러니까 조인트 X, Y 쌍이니까 원래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컨디셔널이고 하나는 그냥 조인트인 거죠.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브 근데, 어.
디스크리미너티브 너티브, 모델? 분류 모델. 그거랑 분리 모델이랑 음, 별 차이가 와닿지 않는데 음. 그 분리 모델도 결국은 확률 분포를 아웃풋으로 내뱉어야 되지 않아? 분류 모델이 내뱉는 건 요거잖아. P 응, of Y 기분 F 세라 X. 응, 얘를 맥시마이즈하게 학습시키잖아. 응, 분류 모델은. 이 세타가 얘를 맥시마이즈하는 아규먼트여야 하는 거잖아. 그치? 응, 응, 응. 근데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 PX를 맥시마이즈하는 세타야. PX. 응. 그래서 요 식을 맥시마이즈하는 세타야. 이건 기대값인 거네. 응, 요거? 응, 그렇지. 이게 원래 적분이야. 지금 근사로 표시돼 있잖아. 응, 응, 응. 오케이? 응. 응.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진한이밖에 없나요? 여기 되셨죠? 네.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들어가면 레이턴트 모델이라고 했죠. 레이턴트 모델은 결국에 어떤 지를 통해서 y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오토인코더 같이 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킬 때는 지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지가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생성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델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예요. 근데 그렇다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오토인코더에서 나온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그냥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고 오토인코더는 그냥 오토인코더인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오토인코더랑 그냥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G가 만약에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레이턴트 G가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G가 이렇게 원투원 매핑되는 거죠. 물론 이게 원투원 매핑이어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원투원 매핑으로 그림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프리미널이 있는데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구조, 스트럭처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 이제 생성 부분인데요. Z에서 다시 X를 만드는 것. 그리고 여기서 아까 미연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참고로 이 G는 2디멘션짜리 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1, G2가 있어요. G1, G2가 N쌍 있는 거예요. 그걸로 N쌍의 사진 X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G1 값과 G2 값을 변화시켜줬더니 숫자들이 이렇게 변해갔어요. 이때 미연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G1과 G2의 성질을 우리가 부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랜덤이에요. 얘가 이렇게 안 바뀔 수도 있고 거꾸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굵어질 수도 있고 글씨가 막 돌아갈 수도 있고 이거는 랜덤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시멘틱하게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성질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네. 그래서 로스 펑션을 엄밀하게 쓰면 이것도 로스 펑션도 P of X가 아니라 P of X1, X2, Xn까지 조인트예요. 이것도 엄밀하게 쓰자면 논문에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때 그러니까 요 조인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세타 아규먼트를 찾고 싶다는 게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의 목표죠. 그럼 잠깐, 전 슬라이드에서 X1에서 XN까지가 뭘 의미하는 거야? 하나하나의 이미지 샘플. 이 샘플? 여기 하나하나의 사진들.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당연히 들은 생각은 뭐냐면 그냥 구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진한이가 말했듯이 그냥 적분 때려서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적분 못 때리니까 몬테카를로로 그냥 썸메이션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당연하게. 그쵸? 뭐하러 어려운 방법을 쓰지? 그냥 몬테칼로로 썸메이션 때리면 되는데 뭐 이거 n분의 1 두고.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 G의 것 같아? 분수 모르지 않나? PG. 이거 가우시안이라고 두면. 가우시안.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일단 오래 걸리죠. 근데 오래 걸리는 것보다 치명적으로 그냥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냐면, 이게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의 되게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어, 그 이전에 우리가 오토엔코더의 로스 펑션 얘기할 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얘기하면서 진환이가 트랜슬레이션 얘기한 적 있잖아. 그러니까 시프트 돼 있는 꼴. 그러니까 평행 이동 돼 있는 꼴은 의미적으로 똑같은데 단순히 평행 이동돼 있기 때문에 코스가 높게 나오면 그게 맞는 거냐. 되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거랑 연관돼 있어. 얘가 안 되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야. 원래 우리가 이제 뉴럴넷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어떤 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뉴럴넷은 항상 평균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애초에 수식 자체가, 포뮬레이션 자체가. 만약에 가우시안이면은 미유를 구하는 거고, 베르누이면은 카테고리컬 이거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뉴럴넷은. 근데 그렇다고 할 때, 요거를 그냥 계산하면 이게 지금 가우시안이거든요. 이 얘가 지금 얘가 가우시안이고 얘도 가우시안이라고 치면 얘도 가우시안이라고 치면은 얘들의 에러텀이 가우시안이 돼갖고 자연스럽게 얘가 요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텀으로 써지거든요. 그러면은 진환이가 말했듯이 이게 지금 A, B, C 사진이 있는데 A가 원래 정답 사진이에요. 우린 A를 다시 복구할 거예요. 어떤 G에서. 근데 C는 약간 시프트 돼 있어요. 트랜슬레이션 돼 있는 거죠. 평행이동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그리고 얘는 그냥 여기가 살짝 망가지는 거죠. 코스트가 B가 더 적게 나와요. C보다. 유클리디언으로 재버리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C가 더 가까워야 되죠. 근데 이게 유클리디언으로 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G를 가우시안으로 넣고 몬테카를로 썸메이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베리에이션 인프런스가 나오는데 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는 어차피 샘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없어서 평균적으로 값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갖고 여기서 베리에이션 인프런스가 나와요. 뭐 베리에이션 인프런스가 왜 나오냐면 그래도 우린 가우시안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컨트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를, G를. 그럼 G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놈은 가우시안이고 성질도 좋아요. 그래서 가우시안으로 둘 거예요. 근데 물론 가우시안은 아니어도 돼요. 이 카테고리컬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베르노이일 수도 있고요. 뭐 Z 자체가 꼭 가우시안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확률,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두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가우시안으로 예를 들게요. 근데 그 G를 그냥 두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 G를 그냥 생성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망가지니까. 원래 수식 자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어, 방관할 수밖에 없게 작용돼 있으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보자. 완화시켜보자. 어떻게 완화시킬까? G를 원래 X로부터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개념이 이해가나요?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G를 좀 좋은 G를 쓰자는 거예요. 결국에 얘가 하는 말은. 근데 좀 좋은 G를 어떻게 쓸까? 우리가 좋은 G를 어떻게 뽑을까? 그랬더니 오토인코더랑 똑같은 거죠. 원래 이미지에서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가 이 아이디어예요. 근데 원래 이미지에서 우리가 G를 만들어내는데 얘가 가우시안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미지에서 만들면. 원래 이미지에서 만든 건 수식이 뭐죠? P of G given X죠. P of G given X는 가우시안이 아니잖아요, 얘는. 근데 그렇게 어떤 우리가 모르는 디스트리뷰션, 사후 분포를,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를 근사시켜주는 방법이 베리에이셔널 인프런스예요.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QG가 가우시안이거든요. 이 가우시안으로 이 P of G given X를 잘 근사시킬 수 있는 QG를 만들어 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QG를 얘로 쓰자. 여기 G에 대체하자라는 게
이 교정을 킹마와 웰링이 제안한 베리셜 오토인코더의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베리셜의 인퍼런스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힌튼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쓰고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쓸 때 이제 쿨백과 와이벌러 다이버전시, KL 다이버전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진환이가 인포메이션 띠오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시가 근데 뭔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률 분포 간의 차이, 디퍼런스를 측정하는 앤데 매트릭은 아니고요. 프리매트릭이에요. 왜냐면 여기 A, 이게 B라고 하면은 이거 거꾸로 바뀌면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프리매트릭이에요. 나머지 뭐 삼각비도 아마 성립을 안 할 거고 0보다 크긴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 들어가면은 0 나오고요. 네, 그래서 프리매트릭이고 그럼 K의 다이버전시를 쓰게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추가인데 우리가 P of G given X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를 때 어떻게 하냐. 얘는 몬테카를로로 할 수 있습니다. 얘의 계산을 그냥 몬테카를로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몬테카를로를 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몬테카를로를 하지 않아요. 이 논문에서는 둘 다 가우시안으로 두기 때문에 아날리티컬한 솔루션이 생기거든요. 가우시안으로 두면 가우시안 성질이 좋았고 KLD 텀 자체가 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로 바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데리베이션이 보통 두 가지 있는데 이 첫 번째 거는 젠슨즈 이너퀄리티 쓰는 건데 젠슨즈 이니퀄리티가 불편하신 분은 이걸로 보면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젠슨즈 이니퀄리티를 쓰면 바로 나오고요. 우리는 다음 걸로 좀 봅시다. 다음 걸로 보면은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로그 px 구하죠. px는 요거 적분에 이렇게 하면은 얘가 1 되니까 적분 텀 없어지죠. 그리고 이걸 다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나눠서 넣을 수 있죠. 쭉쭉 계산하면은 값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그 px는 결국 엘보라는 텀. 이게 이비던스 로어 바운드의 약자인데 엘브 텀과 KL 텀이 합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KL 텀은 보시면 얘가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즈한 새로운 G예요. 그러니까 아까로 치면 QG예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말했듯이 P, X에서 만들어진 G인데 우리 얘 디스트리뷰션 몰라서 KL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얘를 0으로 만들면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 G를 잘 배우는 건가? 그건 뭐죠?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 그래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 다시 찾습니다.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 쭉 다시 찾으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식도 나중에 보세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 식을 주목해보면 이건 그냥 PG가 됐죠. P of G. 그러니까 이거 그냥 prior로 나오는 거예요. prior와 이 새로운 QG를 이제 줄여주면 되는 거고요. prior는 알죠? 우리가 처음에 가우시안으로 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주는 대로 하면 되죠. 이거는 얘는 잘 보시면 그냥 로스 펑션 크로스 엔트로피 폼입니다. 왜냐면 로그 P of XG의 expectation이니까 적분으로 치면 여기 PQ 세타 GX 들어가서 이게 사실상 그 크래시파이 할 때 쓰는 그 로스 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로스 펑션은 우리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텀 붙여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아키텍처를 짜면 되는 거예요. 이때 파라미터는 두 개죠. 뒷단에 제너러티브 하게 해주는 파라미터 세타와 요 파이, 요거는 파라미터화된 G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근데 이 파라미터화된 G도 사실상 뭐죠? X부터 나오는 거니까 X로부터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네, 근데 뭐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주면 이게 베이지안 뉴럴넷의 로스 펑션과 같아요. 베이지안 뉴럴넷의 로스 펑션. 이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스트럭처입니다. 인프런스 네트워크가 있고 제너레이션 네트워크가 있죠. 근데 오토인코더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G를 컨트롤할 수 있는 G로 만든다는 거. 그거 하나의 차이.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그거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G를 만드는 건 좋아요.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구할 때 가우시안으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샘플링 하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제 말은 G가 만약에 가우시안이라면 G 자체가 가우시안이라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 샘플링에서 가우시안으로 강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샘플링하면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주는 게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트릭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뮤 더하기 시그마의 입시론. 근데 이 입시론이 정기분포를 따르는 입시론. 이러면은 여기 이게 확률 변수가 되죠. 랜덤 베리어블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가우시안 변해요. 이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트릭. 그리고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거죠. 이게 얘네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트릭은 되게 마이너하지만 중요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래서 얘는 리컨스트럭션 에러 뭐야 사실상. 왜냐면 아까 얘가 유클리디언이라고 치면 그냥 유클리디언 그림과 그림 간의 유클리디언 거리니까 리컨스트럭션 에러겠죠. 그리고 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우리 불러요 보통. 근데 네, 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상 하는 역할은 얘는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에러 텀 맞고요. 이렇게 유클리디언으로. 얘는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 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의 텀은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아날리티컬한 솔루션이에요. 되게 계산하기 쉽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아키텍처가 이렇게 돼요. 어떤 G를 샘플링하고 아니 입실론을 샘플링하고 그걸로 그러니까 X 인풋을 주면 얘를 그냥 뉴런에 통과시켜서 뮤와 시그마로 빼버리고 뮤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 해서 G라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고 그 랜덤 베리어블로부터 다시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든다. 이게 BA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이거 제가 실제로 해본 거고 이렇게 나와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로테이트 이게 로테이트 시키는 것 같고 이게 약간 굵긴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인 것 같죠. 그래서 5와 2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BA 끝났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형, 음.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이유 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G가 가우시안이잖아. 음, 우리가 G를 가우시안으로 두기로 했잖아. 컨트롤하기 쉽게. 음, 음, 근데 그러면은 X에서 G를 만든다 그랬잖아. 음, 근데 그러면 샘플링 해야 되잖아. X로 뭐 뮤와 시그마를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좋아. 음, 그 다음에 샘플링 해야 되잖아. 가우시안 따르게. 원래는. 그지? 어. 응, 근데 샘플링 하면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되잖아. 끊겨버리잖아. 샘플링 하려면. 감이 안 와. 아, 아직 그 학습 단계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어, 샘플링 하면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돼. 어쨌든. 나중에 음, 한번 봐봐. 근데 그걸 음, 백프로파게이션 하게 해주면 연결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피컬 노드 관점에서 보면 얘가 연결이 안 끊겨 있는 거지, 사실. 근데 음,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 입실론 요구에 떠서 얘가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되죠. 그러면서 가우시안을 따르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파라미터만 학습을 시킨다는 거지. 어, 그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논문이 많거든.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나 이런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되는 이 샘플링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어. 이것도. 응, 오케이. 또 질문 없으신가요? BA 끝났어요. 이제 개인 할 거거든요. 질문 없으시죠? 누구 한 명 나갔나?
맞구나. 네. 걔는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어, 네. 걔는 아까 말했듯이 임플리시트예요. 저 G가 뭔지 신경 쓰지 않아요. G 자체를 얘가 신경 쓰지 않거든요. 뭐 그래서 걔가 BA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얘기를 하지 말고 걔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걔는 되게 직관적이고 당연하거든요. 걔네 아이디어는 되게 아까 방금 말했듯이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써있죠. 제너러티브 모델 G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 D를 만든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equal to 2분의 1 everywhere 이렇게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리얼 이미지가 들어오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얘는 항상 1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항상 진짜는 1, 페이크는 0을 뽑아내요.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미지를 만들어요.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요. 근데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제너러티브 모델이 만든 이 페이크 이미지는 항상 0으로 판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겠죠. 서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제너러티브 모델의 페이크 이미지를 더 잘 판별하려고 이 클래시파이 성능이 올라갈 거고 제너러티브 모델의 이 G는 더 리얼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게 게임 이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맥스. 그래서 싸우는 거죠, 둘이. 그래서 로스 펑션은 어떻게 적냐면 이것도 로스 펑션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적어요. 실제 진짜 X, 진짜 트레인셋에 있는 리얼 이미지가 오면 항상 1을 뽑아야 돼 라는 거고요. 가짜 이미지, 제너러티브 모델이 만들어낸 어떤 G로부터 제너러티브 모델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는 항상 0을 뽑아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로스 펑션 이렇게 하고 그냥 트레인 시키면 끝이에요. 물론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을 학습시킬 땐 G의 백프로파게이션을 멈추고요.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시킬 땐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의 백프로파게이션을 멈춥니다. 그럼 여기까지 되게 직관적이죠. 그러면 얘네가 근데 물론 이 모델링 자체도 혁신적이었지만 얘네 진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는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사진인데 이렇게 로스 펑션이 있고 이걸 b, d, g라고 할 때 여기 검은 선이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p of x죠. 그리고 이 초록선이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 그러니까 G 제너러티브 모델로 만들어낸 가짜 P 모델 X예요. 그때 이 파란색 선은 이게 차일 거예요, 아마. 그게 어떻게 가냐? 이 파란색 선은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 얘를 리얼로 판단했는지 페이크로 판단했는지를 아마 나타내는 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레이턴트 G고요. 어떤 G. 물론 여기서 G는 만들어진 G가 아니라 그냥 완전 막무가내로 집어넣은 G입니다.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 G가 왔을 때 초록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페이크 이미지를. 근데 이게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가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일치되고 디스크리미너티브는 모델은 확률적으로 2분의 1을 뽑겠죠. 얘가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아예 구분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 개는 이 수렴성이 증명돼 있어요. 항상 완벽하게 수렴하면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2분의 1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확률 분포를 어프록시메이트 할 때도 잘 쓰는 모델이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걔는 그래서 BA보다 별로 이렇게 다양성이 높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데이터 거의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건 뭐 단점이고요. 그래서 이거 수식을 이제 봅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이건 알고 지고 네, 이렇게 넘어가면 첫 번째 G를 픽스 시키고 옵티멀 D를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옵티멀 그러니까 G를 픽스 시키고 옵티멀 D가 무슨 값을 가져야 되는지 보면은 P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더하기 제너러티브 디스트리뷰션 분의 P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가 진짜 옵티멀 포인트에서는 Pg는 P 데이터가 돼서 얘가 2분의 1이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 어떻게 되냐? 이 수식을 쭉 따라가면 됩니다. 쭉 따라가면은 이거는 어펜딕스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돼요.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에 수식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K 다이버전시는 프리메트릭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거꾸로 형태가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젠슨 샤논 다이버전시라고 해서 그냥 매트릭이 돼요. 얘도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의 디퍼런스를 측정해주는 얘는 매트릭입니다. 프리매트릭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매트릭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요, 항상. 이 CG가 뭐여야 되겠죠? 이 CG는 맥스 BGD고 얘는 미니마이즈거든요. 그니까 다시 얘기하면 JSD가 0일 때, P 데이터는 PG일 때 얘가 수렴한다는 거예요. P 데이터는 PG일 때,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 페이크와 리얼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돼요. 걔는 항상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 페이크와 리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페이크가 거의 리얼과 디스트리뷰션이 똑같아진다.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아진다. 그게 수렴 포인트인 거죠. 걔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걔는 기존의 것과 그닥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걔네 단점.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지만 그리고 BA는 블러 처리된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죠. 그렇지만 BA는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걔는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요.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걔네 끝이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게 끝이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참조한 슬라이드와 유튜브 영상이고요. 이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이활성님, 최윤진님 이 발표 자료도 한번 보시면 저보다 훨씬 이분들은 원래 이미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질 높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질문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